제가 오늘 여러분께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이런 재밌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비타민 B가 1번부터 12번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B 중에서 번호가 없는 것도 있어요. 콜린이나 이노시톨 같은 것은 또 번호가 없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B군 안에 들어있어요. 비오틴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번호가 있는 비타민 B 중에서 먹었는데 얼굴이 화끈거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한편으로 간 수치를 올리거나 간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는 비타민이 있어요. 그게 몇 번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오늘 퀴즈를 여러분들께 냈어요. 짜잔. 답은 B 3번입니다. 1번부터 이름을 알면 더 재밌거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요즘에 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다들 학구열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비타민 공부를. 자기 몸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제가 너무너무 감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아마 그런 분들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한번 외워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치매 예방도 되겠죠. 이름 외워보는 거. 1번이 치아민이잖아요. 티아민, 치아민, 벤포티아민, 뭐 푸르설티아민 하는 게 다 같은 이름인데 이게 마늘 주사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1번이고 2번이 리보플라빈이잖아요. 이름 한번 외워보세요. 3번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니아신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비타민 B 제품들은요, 니아신이라고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B 3번이 전부 다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적혀 있어요. 그 니아신은 이제 니아신, 나이아신, 혹은 니코틴산 이렇게 말하는 게 전부 같은 이름이거든요. 근데 요것이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얼굴을 화끈거리게 할 수도 있고 먹었을 때 전신의 혈관이 확장되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그 비타민 전문 약국을 할 때 그 원료를 샀었다 했잖아요. 그 원료 하나하나 중에서 특히 이제 3번 니아신을 제가 직접 먹어봤었거든요. 이제 이미 알고는 있었어요. 그게 모세혈관 확장 작용이 있어서 먹으면 화끈거릴 수 있다. 근데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그걸 먹었는데 하얀색 가루거든요. 그걸 입에 딱 먹었는데 정말 1분도 안 돼서 한 2, 30초도 안 돼가지고 이게 얼굴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여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피부 이런 데가 화끈화끈해요. 그래가지고 무릎 이런 데까지도 몽땅 그게 그 영어로 플러시라고 하더라고요. 화끈화끈 이렇게 자글자글 이렇게 얼굴이 뻘겋게 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빨간 게 아니라 뿔긋뿔긋해져요. 이게 되게 신기한 체험이거든요. 그게 한 15분에서 길게는 30분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싹 사그라드는데 그게 이제 혈관 확장 작용이라고 하는데 아주 그 야릇한 신비감, 좀 나만 어떤 특별한 것을 경험해 본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야신 신기해가지고 제가 먹어보고 사람들한테도 막 그 나야신을 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면서 뭐라 했냐면 이걸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진다, 혈관을 확장시켜서 우리 몸에 노폐물이 좀 더 잘 빠지게 해준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좀 덤으로 붙여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야신이 그 비타민 B 3번인데 나야신만 그런 혈관 확장 작용이 있고요. 우리나라 비타민 B 제품 안에 들어있는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하는 것은 구조식이 약간 달라요. 화학 구조식이 달라서 그 니코틴산 아미드도 그 비타민 B3고 니코틴산 혹은 나이아신, 니아신이라고 하는 이것도 비타민 B3인데 이게 플러시가 일어나는 그것만 혈관 확장 작용이 있고 니코틴산, 그러니까 그 나이아신, 니코틴산 아미드, 뭐 니아신이라고 하는 그것만 혈관 확장 작용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맥스케어 같은 그런 제품도 그렇고 피콤도 그렇고 그런 데 안에는 전부 다 니코틴산 아미드가 들어있어요. 이 아미드는 화끈거리게 하는 플러시 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
사람들한테 어떤 흥미를 끌어들이기에 조금 나야신, 니코틴산 이게 훨씬 더 강력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흡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이렇게 다른 분들이 하신 것들을 보니까 그 니아신, 나야신 이야기를 해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비타민 B3가 간독성을 일으킨다라는 걸로 주의를 확 끌어서 그런 영상을 만들어진 영상들이 막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그랬어요. 왜냐면 보통 일반인들은 비타민 B3, 모든 B3가 다 간독성이랑 관련이 있는 줄 아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비타민 B3, 니아신이 간독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으면 그나마 이 비타민 B 제품이 얼마나 중요한 신경 비타민인데 이 신경 비타민 전체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나야신 이야기를 사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너무 높고 또 유튜버 하시는 분들의 또 어떤 그 욕구도 있고 사람들의 주의를 좀 끌고 어떤 재밌는 영상을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고 해서 이미 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비타민 B 이야기를 하면서 니코틴산 아미드 나야신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먹는 비타민 B100 또 B콤이나 이런 우리나라 제품들 안에는 그 간독성의 위험이 있는 나야신, 간독성의 위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간독성이 있다고 이렇게 설왕설래 되고 있는 바로 그 나야신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비타민 B를 먹으면서 간독성 이런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비타민 B3, 나야신, 니코틴산, 니아신 이게 모두 같은 이름이고요. 이게 B3인데 요것이 혈관 확장,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작용, 동시에 이제 간독성이 있다라는 그런 우려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제품엔 들어있지 않다는 거고 제가 언제 그 미국에서 직구한 그 비타민 병을 여러 개를 갖고 오셔가지고 제 그 상담 책상에 쭉 올려놓으신 어떤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가져오신 거기 보니까 비타민 B3 나이아신이라고 해놓고 밑에 노 플러시라고 되어 있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재밌구나. 보통 나이아신이 다 플러시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나이아신이면서도 플러시가 일어나지 않게 만든 또 그런 특이한 제품들도 있다. 그거는 제가 호기심 삼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제품이 없고 여러분들 그냥 그 혈관 확장 작용에 대한 어떤 그 신비한 느낌이 끌린다 할지라도 나야신을 먹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니코틴산 아미드, 우리나라 제품에 들어있는 니코틴산 아미드도 100ml 이상 먹기만 하면 혹은 300ml나 500ml까지 드셔도 되거든요. 그런 거를 먹기만 하면 그게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어떤 지질 대사를 개선하는 효과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신비로운 좀 그러면서도 위험 부담, 간독성의 위험 부담도 있는 니아신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이 길어졌는데 비타민 B5, 판토텐산, 칼슘 이게 무슨 칼슘이 들어있으니까 칼슘 같은데 판토텐산, 칼슘은 여러분 비타민 B5 5번 이름이에요. 칼슘 아니에요. 그 다음에 B6 피리독신 그 다음에 7번, 8번 없고 B9번이 폴산, 엽산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0번은 없고 11번도 없고 12번이 시아노코발라민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메코발라민이라고 하기도 하죠. 보통 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의 다 합성이고 또 비활성형이거든요. 근데 활성형 비타민을 굳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약국에서 써봤을 때는 그 활성형과 비활성형의 차이를 가격밖에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먹었을 때 효과는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그 기능의학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비타민 이런 것도 몸에 좋은 어떤 효과를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다 똑같은 고민에 쌓이시거든요. 너무 많다는 거, 먹을 게 너무 많다 이렇게
한 보따리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가끔 그 많은 걸 쇼핑백에 몇 개씩 싸가지고 제 책상 위에 다 올려놓고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 생기산이나 한방과립을 하기 전에 비타민 전문 약국을 했었을 때 가장 큰 딜레마가 그거였어요. 가지수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 그런데 그 중에서 확실하게 고르라고 하면 저는 요즘에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그거 말씀드리거든요. B하고 C하고 마그네슘. 여기 한 가지 더 토코페롤. 요즘에 마그네슘 토코페롤이 같이 한 알에 들어있잖아요. 이것만 드시라고. 그리고 그 외에 오메가3나 또 감마리놀렌산이나 또 뭐 어떤 다른 것들은 그냥 체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먹어보고 효과가 있을 때 한해서 추가해서 드시라고. 그러니까 그 많은 거 다 정리를 해봤을 때 딱 압축되는 게 세 가지인 거예요. B100, 마그네슘과 토코페롤,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C는 제가 5,000에서 6,000ml가 가장 좋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15알을 드신대요. 그래도 끄떡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제가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런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글쎄요, 그거는 드시는 분들의 자유이신 것 같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5,000ml에서 6,000ml.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한 달 정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해보시고, 효과가 있을 때 계속 드세요. 저는 뭐든지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남들 좋다고 그냥 따라서 먹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고, 좋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떤 신념을 가지고, 쭉 계속해서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비타민은 그렇게 드시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또 제가 한 가지 덤으로 아미노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왜 헬스장에서 근력 키우려고 단백질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비타민 전문으로 약국을 했을 때 지금도 풀리지 않는 하나의 의문이 있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단백질, 아미노산 있잖아요. 단백질이 몸속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분해가 되면 그게 아미노산이잖아요. 이게 아미노산 단백질 이게요. 상당히 강력해요. 뭐냐면 마치 여러분 뭐 당뇨약이나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이나 어떤 기침약 이런 것을 먹었을 때도 강력한 어떤 양리작용 효과가 있잖아요. 그게 강력하다라는 말 뒤에는 부작용이 꼭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미노산 단백질이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미노산을 제가 페닐알라닌 뭐 아르기닌 요즘에 아르기닌 남성들 어떤 정력에 좋다고 아르기닌 드시는 분들 있고 또 다른 아미노산들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아미노산을 따로따로 취급을 해봤을 때 정말 이것은 약물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은 비타민 B, C인 것 같아요. 수용성 비타민이 가장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요즘에 비타민 K도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임상 경험이 없는 것은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비타민 D에다가 또 A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릴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는 지용성이라 몸속에서 쌓이기 때문에 그냥 남들 먹어서 좋다고 나도 막연하게 계속 이렇게 먹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제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